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언제나 전 세계의 이목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무대가 한층 더 뜨겁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와 FA-50을 둘러싼 국제 경쟁 구도 속에서 터키의 휴르젯과 칸 전투기가 억지로 한국의 라이벌로 묶여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이 라이벌 구도 뒤에는 냉정한 성능 차이와 현실적인 격차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왜 세계가 한국산 전투기를 주목하는지, 그리고 터키의 시도가 왜 번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터키의 휴르젯은 본래 고등훈련기라는 간판을 달고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초기부터 F5 전투기 대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는 무장 탑재 능력을 강조하며 사실상 경전투기로 분류되는 기체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T-50과 FA-50이 떠오르게 하는 대목입니다.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 실전 투입까지 가능한 다목적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이집트 국제 에어쇼에서 휴르젯을 앞세워 과시한 것도 단순 홍보가 아니라 한국 FA-50의 입지를 견제하려는 노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한국산 FA-50 도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 자체가 억지에 가깝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KF-21 2초도 비행에 성공하자 터키가 급히 칸 전투기를 비행시키며 언론이 라이벌 구도로 포장했던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수천 개의 시험 항목을 소화하며 6세대 진입 기술까지 축적 중인 KF-21과 아직 양산성조차 불투명한 칸 전투기를 동일선상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무리였는지를 기억한다면 휴르젯과 FA-50의 비교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화려한 홍보 속에 실질적 차이가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시장에서의 평가를 보아도 답은 명확합니다. 휴르젯은 아직 무장 통합도 완료하지 못했고 실전 검증 또한 전무합니다. 반면 FA-50은 이미 필리핀, 태국, 폴란드 등 여러 나라 공군에서 실제 작전에 투입되며 나토 규격 무기와 미국산 AESA 레이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완벽하게 통합했습니다.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FA-50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신뢰성과 실적을 확보한 기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차이는 전술 체계에서 드러납니다. 한국은 T-50 고등 훈련기, TA-50 전술 입문기, FA-50 경전투기, 그리고 KF-21 중형 전투기로 이어지는 완성된 이는 단순히 비행기를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 훈련부터 실전 전력 강화까지 이어지는 전체 구도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휴르젯은 아직 훈련기와 경전투기 사이에서조차 정체성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체계적 접근과는 출발선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교전 상황을 가정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FA-50은 마하 1.5의 속도를 돌파해 추격과 회피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반면 휴르젯은 마하 1.2에서 1.4에 머물며 공중전에서 치명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실용 상승 한도 역시 FA-50이 약 14.8km를 기록하는 데 비해 휴르젯은 13km 남짓에 불과해 고도 우위 확보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생존성과 기동성에서 격차가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장 탑재 능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A-50은 최대 4.5톤 이상 무장을 싣고 정밀 유도 폭탄, 중거리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매버릭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휴르젯은 고작 3톤 수준의 탑재 능력을 갖고 있을 뿐이며 아직 통합 과정조차 진행 중입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기체와 이미 검증된 플랫폼을 나란히 세우는 것 자체가 국제시장에서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터키가 휴르젯을 앞세워 FA-50을 견제하려는 시도는 과거 칸 전투기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홍보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산 FA-50이 이미 세계 여러 전장에서 실적과 신뢰를 확보한 반면 휴르젯은 여전히 미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방산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한국은 증명했고 터키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FA-50과 휴르젯의 차이는 단순히 성능 재원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시장에서의 신뢰성과 무기 호환성은 그 어떤 화려한 홍보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FA-50은 이미 AIM-9X 사이드와인더, AGM-65 매버릭 등 미국제 무기를 그대로 장착할 수 있고 나토 규격 무장과도 완벽히 호환됩니다. 이 점은 곧 세계 각국이 FA-50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어집니다. 별도의 무기체계를 따로 도입하거나 통합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구매국에게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반면 휴르젯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최대 무장 탑재량이 FA-50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터키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자국산 무장을 강제로 묶어 넣으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해외 구매국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각국이 보유한 무기체계와 맞지 않아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통합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스페인과의 물물 교환 시도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터키는 휴르젯과 스페인의 A400M 전술 수송기를 맞바꾸려 했지만 시험 비행 결과 성능 부족이 드러나 스페인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휴르젯이 아직 국제 무대에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이미 FA-50을 통해 실전 검증과 무기 호환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필리핀, 태국, 폴란드 등에서 운용되는 FA-50은 다양한 환경과 작전에 투입되며 검증을 마쳤고 실제 교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기체임을 입증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비행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완성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스펙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이 보유한 단계적 전력 패키지 또한 국제시장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보장합니다. T-50 훈련기로 기본 비행 기술을 익히고 TA-50 전술입문기로 실전 전술을 훈련한 뒤 FA-50 경전투기로 전환하는 일련의 체계는 조종사 훈련과 전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여기에 KF-21이라는 중형 전투기까지 이어지는 계단형 구도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종합 솔루션입니다. 이는 곧 단일 기체 경쟁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제공하는 완전한 전력 패키지라는 점에서 한국산 항공기의 위상을 높여줍니다. 반면 휴르젯은 아직 정체성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훈련기인지 경전투기인지 애매한 위치에 서 있으며 실전 경험은 전무합니다. 게다가 터키 정부가 무리하게 정치적 명분을 위해 추진하는 개발이다 보니 예산과 기술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이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강행하지만 이는 오히려 방산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실패 가능성을 키우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은 결코 화려한 홍보만으로 뚫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냉정한 성능 검증과 안정된 생산 능력, 그리고 실전에서 입증된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한국산 전투기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반대로 터키산 기체들은 아직 실험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 한국은 증명했고 터키는 아직 말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기체 경쟁을 넘어 국제관계와 수출 전략에서도 차이를 드러냅니다. 한국은 안정적인 납기와 기술적 신뢰도를 무기로 빠르게 계약을 성사시키고 고객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터키는 성급한 홍보와 불완전한 성능으로 인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라이벌 구도라는 언론의 포장보다 실제 성과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동남아시아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기로 한 KF-21 보라매 프로젝트는 애초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국의 입장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도 기술 이전을 과도하게 요구했고 동시에 프랑스 라팔 전투기 도입으로 또 다른 계산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곧 한국과의 협력보다는 독자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중적 전략으로 비춰졌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언론은 라팔에서 사용하는 스톰 섀도우와 미티어 미사일이 KF-21과 호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기술을 활용해 한국이 제공하지 않는 4대 핵심 기술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랑스의 기술 이전 정책이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프랑스는 인도와의 라팔 계약에서 기술 이전 조건을 거부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결국 인도는 126대 도입 계획을 36대로 줄이고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만 받아들이는 굴욕적 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이런 전례를 볼 때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를 통해 원하는 기술을 얻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프랑스의 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90년대 고속철도 사업 당시 프랑스는 기술 이전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영구 임대라는 형식으로 책임을 회피했고 한국은 직접 기술을 익혀 독자적인 고속철도 산업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이 외국 위존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얻은 계기가 되었고 이후 항공과 방산 분야에서 독자 기술 확보를 더욱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가 같은 함정에 빠지려 한다는 점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이미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수차례 미루며 한국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시제기 인도도 무산되었고 기술 이전 범위도 축소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인도네시아가 받을 KF-21은 구형 아날로그 레이더가 장착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보도를 내보내며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디지털 AESA 레이더를 자체 개발해 KF-21에 통합하고 있으며 이런 주장은 사실상 정치적 의도를 담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인도네시아 스스로 신뢰를 잃고 파트너십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 대한 KF-21 수출 제한 소식이 공개되자 인도네시아 언론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경쟁 구도를 조장한다는 억지 해석까지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상업적 이해에 따라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펼친 것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역사적으로 영토 분쟁과 민감한 국민 감정 문제를 안고 있어 한국의 행보가 인도네시아에는 큰 도전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연한 태도로 협력 파트너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심지어 호주까지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대신 새로운 공동개발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자국 내 전술 항공기 생산 역량을 키우려는 과정에서 KF-21을 최적의 플랫폼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 FA-50을 이미 운용 중이며 KF-21 공동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분담금 회피와 과도한 요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협력 실패를 넘어 국제적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와 증명된 성과인데 한국은 이를 이미 확보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갈수록 입지를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도가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와의 협력 가능성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인도 태평양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력을 강화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KF-21은 호주의 전략적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유지비가 저렴하고 개방형 설계로 빠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한국이 보여온 납기 준수와 안정적 생산 능력은 호주 입장에서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특히 호주는 이미 한국산 무기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등이 폴란드, 인도 등에서 빠른 속도로 인도된 사례를 보며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통적 방산 강국인 미국이나 프랑스가 기술 이전에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한국은 현지 생산과 기술 공유에 훨씬 개방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는 호주가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할 경우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기술 협력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필리핀 역시 한국의 FA-50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KF-21에 대한 관심을 적극 표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방 관계자들 중 일부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국의 군 현대화와 기술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KF-21 공동개발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을 넘어
한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이유는 KF-21이 개방적 구조와 빠른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책임 회피와 기술 이전 요구를 반복하며 한국 측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약속된 분담금을 내지 않고도 기술만 얻으려는 태도는 단순히 협력의 실패를 넘어 국제시장에서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방산업계 종사자들조차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실망을 표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경계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 기술로 구축한 자주 국방의 상징이며 동시에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입니다. 특히 호주와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기존 파트너십을 넘어 KF-21 공동개발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인도네시아가 독점적으로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신 유연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구조가 한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증명된 성과와 확실한 신뢰입니다. 한국은 이미 FA50과 KF-21을 통해 이를 보여주었고 각국은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와 터키는 아직 말뿐인 공약과 불완전한 시제품으로 주목을 끌려하고 있지만 국제시장은 냉정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무기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만이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선 나라는 한국입니다. KF-21 보라매의 국제적 위상은 단순히 한국의 성과를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유지비와 운용비는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 속도까지 고려했을 때 더욱 놀라운 결과입니다. 한국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지금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개발 속도와 성공적인 시험 비행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가 KF-21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 실제로 약속을 지키고 계획대로 결과물을 내놓는 나라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과거 프랑스나 미국이 기술 이전과 납기에서 보인 소극적 태도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방산 분야에서 신뢰는 곧 힘이며 한국은 이미 그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파트너 국가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 생산, 기술 공유, 공동 개발까지 아우르는 개방적 전략으로 기존 방산 강국들이 꺼려하던 부분까지 포용하는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KF-21을 둘러싼 새로운 협력 구도는 이러한 한국의 전략적 태도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KF-21의 핵심 파트너로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은 지금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터키의 휴르젯과 칸 전투기는 과도한 홍보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고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KF-21을 통해 실적과 기술력,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각국의 평가가 이를 증명합니다. 필리핀 네티즌들이 한국의 KF-21을 극찬하며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표출한 것. 미국 방산업계 관계자가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며 확신을 드러낸 것. 모두 한국이 선택받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지금 한국은 새로운 국면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뢰의 공급자, 동맹과 파트너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KF-21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전략과 국가 위상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성과는 단순한 무기 개발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국가적 자존심과 미래 전략의 핵심이자 국제사회가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방산 시장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전통 강국들의 동무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불과 20여 년 만에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치밀한 준비와 끊임없는 증명이었습니다. KF-21은 이미 초도 비행에서 수천 개의 시험 항목을 성공적으로 소화했고 실전 배치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전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체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게다가 KF-21은 6세대 전투기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기술까지 축적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항공력의 주도권까지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선제적 접근은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터키의 휴르젯과 칸 전투기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며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과시하는 프로젝트일 뿐 국제사회는 냉정하게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는 홍보가 아니라 검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터키산 기체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분담금 회피와 이중적 전략으로 인해 파트너십에서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말뿐이라는 점이며 한국과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국제시장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KF-21의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등을 통해 세계 곳곳에 무기를 공급하며 납기 준수와 높은 품질을 입증했습니다. KF-21은 그 연장선에서 등장한 더 높은 차원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구매국에게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와 안정적인 안보 협력을 의미합니다.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KF-21 공동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신뢰의 힘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함께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 기대는 한국이 미래 항공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KF-21은 단순히 한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신뢰와 성과,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증명해내는 속도와 의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증명했습니다. 터키와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말뿐이고 한국은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목격할 것은 단순한 전투기의 성능이 아니라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항공력의 시대일 것입니다. 그 시대의 시작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